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척이나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요. 이 일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과거의 일이 생각나 가슴 한편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딸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주세요. 저는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신앙의 마음을 기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 가정 환경 때문이에요. 흔히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 특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은 제가 원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적 저와 엄마에게 꽤나 많은 물리적인 행위를 하셨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버럭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단 이유를 만들어 저를 혼내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다분히 애를 써야만 했고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으면 저나 엄마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올 때면 함께 야반도주를 하듯 교회로 뛰어가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새우처럼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자고는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교회를 떠날 때가 되면 십자가 앞에서 마음속으로 빌곤 했어요. 하나님, 제발 집에 가면 아빠가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 집을 떠나 엄마와 저 이렇게 단 둘이서만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엄마 역시 워낙에 마음이 연약하신 분이라 아버지에게 반항 한번 하실 생각을 못 하셨어요. 가부장적이고 과격한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제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죄인으로 사셨죠. 엄마는 저를 붙잡고 울며 이런 말을 하시곤 했어요. 미안하다 시은아. 엄마가 엄마이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시은이 엄마만 아니었으면, 아빠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텐데. 아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성인 돼서 엄마 데리고 이 집 나갈게. 우리 그때는 아빠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마음 편히 살자. 생각이 다 여물지 않았던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데리고 도망쳐 주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엄마가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었다면 하고 바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선 남편을 잘못 만나 도망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엄마의 삶이 여자로서 너무도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아버지란 사람에게 단단히 세뇌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엄마를 제가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건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저는 성인이 되던 해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저는 당시 드디어 이 집에서 그리고 아빠로부터 해방된다는 생각에 조금 들떠 있었어요. 독립을 하면 어떻게 살지, 뭘 하며 살지 계획도 엄마와 꼼꼼히 세워두었던 때였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집을 나가기로 했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더니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웬만해선 이런 말을 하는 엄마가 아닌데 그땐 저도 덜컥 겁이 나 119를 부르고 같이 구급차에 타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 엄마의 영혼은 이미 지상을 떠나고 계셨어요. 가여운 저희 엄마는 그렇게 차가운 병실 침대에서 숨을 거두셨고 저는 넋을 놓고 엄마를 부르다가 기절하길 반복했어요. 엄마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어떤 정신으로 거기 있었는지는 아직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드문드문 몇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돌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당시 충격이 너무 커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졌나 봐요. 그 와중에 아버지란 작자는 술에 잔뜩 취해 장례식장에 도착했더군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사죄를 했습니다. 자신이 미안하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마저 보기 싫어 지금 와서 이러면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냐고.
다 아빠 때문에 죽은 거라고 악에 받쳐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게. 됐어. 그런다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꺼져.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아버지는 저에게 사죄하려 했지만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몇 푼의 돈만 가지고 아버지와 완전히 인연을 끊은 채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버지와는 더 이상 얽히기도 싫었고 얼굴만 봐도 역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컸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엄마가 죽고 나 혼자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 막상 고시원비 낼 돈도 없어 고시원에서 쫓겨날 판이 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 목사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천해 주셨는데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요? 네, 3,000원입니다. 곧 만들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추우나 따뜻하나 주말마다 여길 와서 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신기하게도 다른 알바생이 있다 하더라도 꼭 제가 주문을 받을 때마다 카운터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문을 받을 때면 이상하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어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알바생이 언니, 저 사람 언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을 정도로요. 왜 그러지 싶으면서도 막상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저도 관심을 두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거는 일이 생겼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저 오늘은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고 저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요.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어찌어찌 번호를 건네어 만났는데 막상 만나도 말 한마디 잘 붙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순수하고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게 좋았고요. 그 남자는 그렇게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가기 시작했답니다. 타인이 제 인생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커져가면서 가장 좋았던 건 제 인생에 끔찍했던 일들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생각보다 컸나 봅니다. 이 남자와 만나고 엮이면 엮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단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첫 직장에 취직할 때도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늘 함께였으니 이대로 이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이의 제안에 바로 수락을 했을 겁니다. 시은아, 이제 우리 결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때? 결혼? 우리 만난 지 3년도 넘어가고 이제 30이 넘었으니 슬슬 결혼 얘기 나눠봐도 되지 않을까? 네가 힘들었던 만큼 너한테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좋은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어. 고마워. 당시 남편의 말은 저를 참 많이 울렸고 제가 허락을 하면서 바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아직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를 악몽처럼 꿀 때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부터 어른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성인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늘 혼란스러웠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인상도 서늘하셨고 어딘지 모르게 쎄한 분위기도 풍기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네가 시은이라고?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얼굴은 곱상하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두어 번 훑어보시더니 안으로 들이셔선 그때부터 본인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질문들 중엔 너무 사적이어서 밝히고 싶지 않은 질문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다 들었는데 아버지랑은 왜 연락하지 않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질문들이었죠. 남편도 그 질문을 듣고 함께 당황했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자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랑 인연을 끊고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혀를
차시는데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제 가정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안다 해도 쉽게 할 수 없는 말 아닌가요? 거기다 첫 만남이란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문제로 삼았어요.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격리로 일한다며. 휴, 아니 사원도 아니고 격리는. 난 아직도 그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네.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제 직업을 비난하시고 그러시면서 제가 고졸인 것들까지 들먹였고요. 아니, 집이 가난했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면 도대체 왜 대학은 안 간 거지? 요즘은 개나 소나 가는 게 대학인데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대학 같은 걸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땐 술을 먹은 아버지와 행여나 마주칠까, 엄마가 아빠에게 무사할까, 늘 도망치듯 살기 바빴고요. 그런 제게 공부는 그저 사치였고 한 번쯤 해보고 싶어도 꿈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그것들을 늘어놓을 수도 없었고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뜩 위축이 되어 바들바들 떨다 나오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때 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요. 특히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건지도요. 그래도 저는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절대 못하는 짓을 했어요. 시어머니 댁 앞에 작은 편지나 꽃 같은 것을 놓고 가고 좋아하시는 간식거리,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퇴근길에 두고 집으로 가곤 했죠. 시은아, 미안해. 다 나 때문이다. 우리 엄마가 반대만 안 했어도 지금쯤 씩 올리고 있었을 텐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냥 조금 미뤄지는 것뿐인데. 원래 우리 계획도 내년쯤이었잖아. 돈도 모으고 좋지. 남편에겐 차마 솔직한 심정을 고할 수 없어 애써 웃으며 씁쓸한 마음을 꾹 눌렀어요. 그런데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일이 생겼어요. 어찌된 영문인진 몰랐지만 그땐 그렇게 허락이 떨어졌다는 거 자체로도 너무 기뻐 남편과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죠. 이제 드디어 우리 식장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얼른 드레스 보러 가자고 남편도 눈물까지 떨구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저는 아버지를 식장에 드릴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분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이 과정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이 무슨 언지를 한 건지 저에게 대놓고 뭐라 하시진 못하더라고요. 그저 눈치로만 시어머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식을 올리고 난 후엔 저희만의 작은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서울에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대출을 껴도 10평대의 빌라였어요. 무리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도 저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저희끼리 소박하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이 집을 고르고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매해 열심히 집안을 꾸몄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초대했는데요. 좋은 말을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초대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시곤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니네 집이 온전하기만 했어도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살 일은 없을 텐데. 네? 아니다. 얘, 여기서 밥 먹기 너무 좁을 것 같으니 밖으로 나가서 먹던가 하자꾸나. 여기서 밥 먹다간 밥맛도 다 떨어지겠구나. 대신 저녁은 내가 사마. 시어머니는 이런 집에서 살게 된 것도 모두 제 집안 탓이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랬어요. 거기다 제 변변치 않은 직업까지. 자기 아들은 그래도 나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고
자기는 중산층 집안인데 격이 맞지 않는 저 때문에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죠. 고기를 먹는 내내 시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대화에 집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색이 좋지 않자 남편이 약 사다 줄까? 당신 안색이 안 좋은데? 하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안색이 안 좋긴. 얘, 너 결혼식 이후에 살 많이 쪘지? 티 많이 난다. 몸 관리도 하고 그래라. 여자가 너무 퍼질러 있으면 못 써.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어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하고 나갔죠. 정신없이 몰아닥치는 바람을 맞는데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싶더군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시며 제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딴에 노력한다고 어머니 어머니 하며 결혼식 전에도 후에도 챙기려 했는데 새삼 제가 뭘 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무렵이었는데요. 처음으로 가정이란 울타리가 생기고 그 안락함에 흠뻑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잔뜩 어지러져 있고 물건 위치마저 바뀌어 있더군요. 덜컥 겁이 났어요. 이 동네가 치안이 좋지 않다는 말을 주민 어르신께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잠깐만 하고 저를 막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왔다 가셨나 봐. 어머님이? 어머님이 왜? 내가 저번에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린 적이 있거든. 반찬 주신다고 물어보셔서. 근데 이렇게 어지럽히고 가실 줄은 몰랐네. 남편은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며 주섬주섬 어지럽혀져 있는 걸 치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황당해 뭐라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며느리가 같이 사는 신혼집을 덥석덥석 말도 없이, 게다가 이 집에서 친구들과 놀기라도 하셨는지 화투에 막걸리를 먹은 흔적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을 붙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신혼집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한테 엄마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못하게 했을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며느리로서 난 무지 불편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감시당하는 느낌이라고. 맞아, 당신 말이. 알겠어. 내가 잘 말할게. 기분 풀어. 남편이 그날 저를 달래주어 망정이었지 그러지 않았다면 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날 출근이라 어찌어찌에 잠에 들긴 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불길하기 그지없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이 집에 잠깐 들렀다, 친구들과 놀았다 와 같은 어떠한 말도 없었고 그저 자기 친구들이랑 논 얘기, 저희 집 살림살이에 대한 잔소리들만 쭉쭉 늘어놓으셨어요.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그냥저냥 참고 일부러 일에 매진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사실 신혼생활도 어그러지고 여러모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당시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게 힘이 되는 게 있었다면 회사 생활이었어요. 보통은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동료 관계다 뭐다 해서 퇴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격리로 취직했지만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있었고 주변 동료들의 응원도 많이 받아 외려 회사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작 저를 고졸 격리라 무시하셨지만 막상 제 상사분들이나 동료들, 대표님은 잘하고 있어요, 시은씨 하며 저를 성실한 직원이라고 많이 치켜 세워주곤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한 번씩 회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이상하게 뭉근해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죠. 그 기간 제가 회사에서도 인상이 밝지 못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물어봐 주신 덕분에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만 역시나 우려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아예
남편과 제가 퇴근을 하고 같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님을 마주치게 되었더군요. 어머님? 왔냐? 어머님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TV를 보면서 온 집안을 어지럽히고 계셨어요. 저희가 오자 놀란 기색도 없이 일찍 좀 다녀라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물으니 니네 집 오는데 일은 무슨 일? 그냥 오고 싶어 왔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왜 자기에게 이상한 걸 묻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을 붙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이미 예상한 것인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짓다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잠자코 밖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마치길 기다렸죠. 제가 끼어들지 않은 건 굳이 둘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끼어들어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제게로 다가와 묻더군요. 네가 나 집에 못 오게 했다며. 야, 천의 고아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주고 결혼 허락해줬더니 이따위로 시어미를 개무시해? 너 어디 맞아볼 테냐? 어디 네 남편 내세워서 나한테 오라 마라 지랄이야 지랄은. 어머니, 죄송한데 여긴 엄연히 저와 남편이 사는 집이고 어머니가 함부로 허락도 없이 여기 들어오실 권리는 없으세요. 뭐야? 이게 어디 고졸수신 주제에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는? 너 내가 어디 대학 나왔는지 못 들었냐? 나는 이대 나왔어, 이대.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어디 대학 나왔는지 물어봤나요? 저는 어머님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관심 없고요. 더 이상 학력이니 경리니 하는 문제로 저 무시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게 미쳤나? 그 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더니 뺨을 때린 거예요. 순간 눈앞이 하얘져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인식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천하의 시애미를 짓밟고 무시하는 며느리가 있다! 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남편이 달려나와 시어머니를 끌고 차에 태워서야 사태가 끝났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가만두지 않을 거란 협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해 사과를 요구하셨어요. 고아에 격리에 가진 거 없는 니까짓 거한테 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사과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분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다 조용히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전화를 차단할 수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항전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에게 굽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거였죠. 시어머니 역시 제가 그리 나오니 더 기가 막히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년이라며 제게 사정없이 욕설을 해대더군요. 제게 한 욕설은 지금 여기에 쓰기에도 난감한 수준의 그런 욕들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론 당연히 처음 들어본 욕설이었죠. 들을 때마다 수치스러워 똑같이 대받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게 했던 것들을 연상케 하기도 했죠. 남편은 중간에서 무척이나 난처해했어요.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이 자기 어머니로 인해 어그러진 것에 대한 미안함과 이 상황을 어떻게 중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할 말이 없다.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머니랑 그렇다고 인연을 끊고 살 수도 없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적어도 제가 믿고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갖추고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 남편은 해결할 의지도 딱히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저에게 우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 성격이 변했다는 둥, 원래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둥,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근데
며느리 뺨까지 때려놓은 시어머니에 대한 변명 같은 거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이제부터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명절날도 가지 않을 거고 다른 경조사도 마찬가지야. 어머님께도 오늘 그리 문자 보냈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이제부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줬음 해. 적어도 내가 어머님께 험한 말 듣지 않도록. 그 정도는 당신이 해줄 거라 믿어.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뺨 때린 어머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가진 거 없어 죄송한데 어머님 집에 못 오시게 더 죄송하다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사과를 해야 한단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알겠어. 사실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살게. 남편은 우물쭈물 말을 흐리다 처음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 시기 즈음엔 사실 저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제 엄마 편들기에 바쁜 남편에게 이미 부부의 정을 느끼기란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대망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당시 직장에서 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찾는다고 동료 한 명이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남편인가 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 사람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야 이년아, 내가 여기 못 올 줄 알았지? 천의 고아 주제? 너 내 아들이랑 나 영 끊게 하려고 환장했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붙잡았고 어디서 시어머니를 우롱하냐며 흔들어 대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와서 단체로 저희 시어머니를 말렸고요.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했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저희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려 했을 때쯤 갑자기 누군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 제가 아빠라는 말을 입에서 내뱉자 시어머니도 놀란 듯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당신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래 내 딸 회사에까지 와서 깽판을 치는 거야? 얼마나 내 딸을 우습게 봤으면. 뭐? 천의 고아? 여기 아비가 떡하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디다 대고 천의 고아라는 게야? 아버지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서움을 느꼈는지 꼼짝하지 못하고 부르르 입만 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회사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저기 진짜 내 아버지 되는 사람이냐? 그게... 맞소. 내가 얘 아버지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어 떳떳이 나타날 수가 없어서 그저 주위만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지만 내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안 나타날 수가 있겠어? 아니 그럼 저기 사돈어른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시어머니란 여자가 며느리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한 번만 내 딸한테 손댔다간 가만 안 둘 거니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저희 아버지 기세에 눌려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계속 제 눈치만 보았어요. 저도 그때까지 아버지가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조차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는 사장님, 이제 미팅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걸더군요. 사장님? 저희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사장님이냐고 더듬거리며 묻는데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는 술만 먹고 경제력이라곤 하나도 없이 가족만 괴롭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사장님이라니.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명함을 한 장 꺼내시더니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저 앞 건물 보이시죠? 제가 저기 건물 회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 딸 괴롭히면 내 인맥, 재력 모든 걸 총동원해서라도 당신 아들 똑같이 괴롭혀 줄 테니 그리 아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슬쩍 보니 아버지 명함엔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건설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시몬은 그 명함을 보며 덜덜 떨기만 했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 얘기하자. 찾아가마. 아버진 다음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자며 뒤돌아 검은색 리무진에 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간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고 나눠야 할 이야기들도 많았으니 저나 아버지나 긴장이 되긴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조심스레 말문을 여신 건 아버지였어요. 일단 너에게는 무척 미안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했던 몹쓸 짓들을 생각하면 눈물만 앞을 가리는구나. 내가 젊은 날 너와 엄마를 너무도 못살게 굴었어. 너에게 용서를 바라고 온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었으면 해서 나타난 거야. 네 엄마가 죽고 난 후 노가다판에서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 너한테 쥐어주려고 살았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노가다판에서 나와 친구를 도와 하던 일을 잘 풀려 같이 회사를 차렸고 그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때 가장 먼저 네가 생각이 났는데 너한테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막상 네 앞에 나타나려 하니 용기가 없었어. 네가 날 반길 것 같지도 않고. 널 찾긴 했다만 이미 남편과 잘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내가 괜히 장애물만 될 것 같았단다. 그래서 나타날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리 힘들게 사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 뒤로 말씀을 잊지 못하고 한참을 아이처럼 흐느끼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잠깐 바라보다 옆으로 다가가 휴지를 건네드렸어요. 그렇게나 제게 무섭고 끔찍했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늙고 점잖은 모습으로 와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니 가슴 안에 이상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갑 속에서 닳고 다른 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보고 싶을 때마다 봤다고 말하며 널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아버지가 울음을 그치고 진정하셨을 때쯤 회사 밖을 빠져나왔어요.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론 제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시간도 필요했고 그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제게 참회의 의미로 당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주고 싶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과도 이 일을 상의했어요. 그 결과 일단 지금은 아버지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느 다정한 부녀지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 같이 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어요. 비록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진 않지만 간간히 서로의 안부도 챙겨주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의 재력을 확인하시곤 그 뒤로 제게 찍소리도 못하시고 계시고 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제 눈치를 보기 바쁘세요. 솔직히 아버지 덕에 이렇게 됐으니 참 고소하긴 해요. 한편으론 돈 앞에 바짝 엎드려 뭐라도 타낼 수 있을까 싶어 제 비위 맞추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꼴보기 싫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아버지와 힘겹게 과거의 상처를 씻고 화해를 해나가는 중이에요.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부디 저희 부녀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빌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하늘에 계시는 저희 엄마가 부디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결심한 저의 선택을 옳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